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슬기로운 격리생활 수업 오늘도 즐겁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안전하게 운동하기인데요. 혹시 여러분들은 운동하다가 다치신 경험이 있나요? 친구나 주변 사람들이 다쳤거나 혹은 그 다치는 장면을 목격한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이럴 때 조금만 조심했더라면 하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운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네, 스포츠 상황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스포츠 안전사고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단원을 통해서 스포츠에 참여하거나 관람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스포츠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며 안전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거예요. 네, 3단원 스포츠 안전단원은 1. 스포츠 안전사고의 유형과 특성, 2. 스포츠 안전사고의 예방과 대처, 3. 스포츠 환경과 안전, 이렇게 총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내용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방대한 내용이라서 짧은 시간 안에 내용을 전부 이해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많은 관심을 갖고 생활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수업에서는 스포츠 안전사고의 유형과 특성 부분까지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포츠는 사람들의 신체와 정신을 건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기 성장을 돕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스포츠 안전사고란 이렇게 스포츠 활동을 즐기는 상황에서 의도치 않은 습관과 행동으로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는 사고를 말하는데요. 그럼 스포츠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사고의 유형과 특성을 탐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포츠 안전사고 발생한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드민턴을 즐겨하는 땡땡씨는 배드민턴 동호회 복식 경기를 하는 중에 같은 편인 세모세모 씨가 휘두른 라켓에 눈을 맞아 다쳤다. 이 사고로 인해 땡땡씨의 시력이 크게 저하되었다. 2008년에 실제로 있었던 사고의 기사 내용인데요.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복식 경기를 같이 할 정도면 상당히 친한 사이였겠죠. 이렇게 사고는 사람, 시간,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일어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가장 친한 친구와 배드민턴을 치다가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면 어떻겠습니까? 다치게 한 입장이어도 다친 입장이어도 너무 곤란한 상황이겠죠? 정말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자, 스포츠 안전사고를 분류하는 방식은 아주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기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번 슬라이드에 있는 그림, 그 기준은 개인이냐, 대인이냐, 혹은 단체이냐, 요거에 따라서 이제 안전사고를 구분해 놨습니다. 자, 먼저 개인 안전사고를 보시면요. 혼자서 넘어지거나, 무리한 기술을 이제 시도하다가 발생하는 사고를 의미하고요. 사진을 보시면 피겨 선수가 보이죠? 네, 경기 중에 실수해서 넘어진 장면이 보입니다. 네, 다음으로 대인 안전사고는 개인과 개인의 신체 접촉에 의하여 일어나는 사고를 의미하는데요. 사진을 보시면 농구 경기를 하다가 공격수와 수비수가 서로 충돌해서 넘어지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단체 안전사고는 말 그대로 여러 사람한테 발생하는 사고를 얘기하는데요. 앞에 앞서가던 사이클 선수가 넘어지면서 뒤에 오던 선수들이 전부 다 연쇄적으로 넘어지는 장면이 보입니다. 네, 정리하자면 개인은 혼자서, 대인은 둘이서, 단체 안전사고는 여러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방금 전 슬라이드에서는 안전사고를 개인이냐, 대인이냐, 단체냐에 따라서 이제 구분하는 기준을 알려드렸는데요. 이번에 여러분들하고 한번 나눠볼 기준은 경기 참여자, 그러니까 경기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관람자, 경기를 보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또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지금 보시는 그림들은 경기 참여자에게 나타나는 그 스포츠 안전사고인데요. 종목에 따라서 또 어떤 사고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림 그 수영하고 있는 사진 보이시죠? 네, 수영, 다이빙, 스쿠버 다이빙, 수상 스키 같은 이렇게 물에서 실시하는 스포츠를 수상 스포츠라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수영이 미숙하거나 물에 대한 공포감이 있거나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높은 파도 또는 급류가 있는 곳에서 수영하거나
튜브, 구명조끼 등의 장비 사용법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수영하게 되면 심각한 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물이라는 특수 환경에서 실시되기 때문에 사망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물놀이 할 때 주의해야겠죠? 네, 두 번째 그림은 유도 경기 장면이 보이네요. 네, 태권도, 유도, 복싱, 레슬링 등의 종목을 격투기 스포츠라고 하는데요. 상대의 직접적인 타격과 상대의 과도한 제압으로 인해서 방심과 부주의로 인해서 또는 과도한 연습과 피로로 인해서 체력 관리 부족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상대를 타격 입히고 제압해야 하는 스포츠이다 보니까 쫙 봐도 위험해 보입니다. 그렇죠? 네, 세 번째 그림은요. 네, 스키, 스케이팅, 스노우보드 등 동계 스포츠에서도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혼자 미끄러져서 넘어질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이 와서 충돌하는 경우도 있겠고요. 장비에 결함이 있거나 혹은 파손되어서 그로 인한 사고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시설물, 주변에 세워 있는 기둥들 같은 거 있겠죠? 네, 그런 곳에 부딪혀서 다칠 수도 있고요. 무리하게 기술을 시도하거나 아니면 속도를 과하게 내다가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자, 다음은 그 배구 코트에 선수가 쓰러져 있는 사진이 보이네요. 네, 농구, 배구, 스쿼시 이렇게 그 코트에서 실시하는 스포츠를 코트 스포츠라고 합니다. 이런 스포츠에서는 준비 운동을 제대로 안 하거나 아니면 바닥에 물이 떨어져서 미끄러운 수 있는데 이 미끄러운 바닥을 잘 닦지 않아서 그 다음에 선수들끼리 부딪히고 네트나 골대, 기둥 등의 시설과 기구에 부딪혀서 다치기도 합니다. 또 점프한 다음에 바닥에 착지할 때 발목을 다치는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그림은 승마 사진이 보이는데요. 승마, 조깅, 패러글라이딩 같은 어, 스포츠를 야외 스포츠라고 하는데요. 이런 종목에서는 그 종목에 대한 기술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사고, 보호장구가 불량이거나 혹은 착용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사고, 시설물로 인한 사고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승마 같은 경우에 말에서 떨어지면 큰 사고로 이어지겠죠? 말한테 밟히면 진짜 아플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패러글라이딩 같은 그 종목에서도 돌풍으로 인해서 그 패러글라이딩이 전깃줄 같은 곳에 잘못 떨어져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들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축구 골대에 지금 선수가 부딪혀서 아파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야구, 축구, 럭비, 멀리뛰기, 높이뛰기 같은 이런 스포츠들을 필드 스포츠라고 합니다. 여기 이런 스포츠에서도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런 종목에서는 피로 누적으로 인한 사고, 신체 충돌로 인한 사고, 물체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고 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선수들끼리 경쟁을 다투는 종목이다 보니까 또 어느 정도 몸싸움이 허용되는 종목이다 보니까 많은 부상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까지는 이제 경기 참여자, 그러니까 스포츠를 직접 즐기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스포츠 안전사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네, 이번에 보시는 장면은 경기 관람자에게 일어나는 스포츠 안전사고입니다. 스포츠 상황에는 경기 참여자만 있는 게 아니죠. 네, 경기를 보는 관람자가 없다면 아마 스포츠는 존재하기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경기 관람자는 경기를 하던 선수와 충돌하거나 관중 속으로 공이나 배트, 라켓 등의 용구가 날아올 수도 있고요. 네, 경기장 안전 수칙을 잘 지키지 않아서 생기는 사고, 또 본인이 응원하고 있는 팀이 패배하거나 아니면 심판의 판정 실수로 인해서 그 경기 결과가 뒤바뀌면 흥분해서 이제 관중들끼리 폭력 사고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어, 유명한 예로는 정치적 갈등이 있던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라는 남미 국가가 있었는데 월드컵 지역 예선에서 있었던 시비가 기폭제가 돼서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발생하기도 하는 이런 상황도 생겼다고 하네요. 네, 오늘은 그 스포츠 안전사고의 유형과 특성에 대해서 좀 알아보셨는데요. 네, 그 지금 보시는 진단서는 스포츠 안전 자가 진단서라고 해서요. 본인의 스포츠 안전 의식 수준을 알아볼 수 있는 진단서입니다. 한번 해보시고 본인의 안전 의식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스포츠 안전사고의 유형과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스포츠 안전사고의 예방과 대처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할 텐데요. 내용이 무지 많아요. 네,
다음 시간은 오늘 수업보다는 좀 더 긴 수업이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거리 두세요.